여러분, 진짜 큰일 났습니다. 한때 금융계의 혁신을 이끌 것이라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뜨거운 기대를 한 몸에 받아왔던 리플. 그 리플의 최대 경쟁사이자 기성 금융 시스템의 거인인 스위프트가 드디어 공개적으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논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스위프트의 최고 혁신 책임자가 직접 리플의 핵심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이 비판의 내용이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본질적이어서 지금 리플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한때 리플은 스위프트 킬러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송금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거라 믿어졌죠. 기존 스위프트망을 이용한 국제 송금이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었으니까요. 리플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단 몇 초 만에 수수료는 거의 0에 가깝게 국제 송금을 가능하게 해줄 거라 약속했습니다. 이는 정말 획기적인 비전이었고 많은 사람들은 리플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탈바꿈시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장밋빛 전망이 점차 흐릿해지고 있는데요. 리플이 스위프트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그저 그 거대한 송금 시장의 일부를 떼어오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단순한 인식의 문제를 넘어 스위프트가 직접 나서서 우리가 왜 너희와 함께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세세하게 밝혔다는 겁니다. 스위프트의 최고 혁신 책임자 CIO인 톰 자크가 자신의 링크드인 계정에 리플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의 주장은 단순한 기술 논쟁을 넘어 XRP가 왜 글로벌 은행 결제 표준으로 사용될 수 없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톰 자크는 이 글에서 XRP에 대한 3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이 문제점들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은행들이 리플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꺼려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명확히 짚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 지적은 단순한 폄하가 아니라 전통 금융 시스템이 디지털 자산을 바라보는 엄격한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톰 자크의 첫 번째 비판은 바로 법적 최종성 부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은행들은 모든 거래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종결되고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XRP 거래는 이 법적 완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송금 거래가 완료되었는데 나중에 법적인 문제나 기술적인 오류로 인해 거래가 뒤집힐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 그 거래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자산 이동입니다. 만약 은행이 외부 토큰인 XRP의 송금 책임을 전적으로 맡겼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모든 법적, 금전적 책임을 은행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XRP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게 바로 톰 자크의 첫 번째 지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판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톰 자크는 XRP가 은행 예금도 아니고 정부가 발행하는 규제된 통화도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어요. 은행 회계의 기본 원칙은 모든 자산을 명확하게 분류하고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고객의 예금은 부채로, 은행이 보유한 현금은 자산으로 정확히 구분해야 하죠. 그런데 XRP는 회계장부상 어떤 항목으로 분류해야 할까요? 단순히 디지털 자산이라고 퉁치기에는 은행의 엄격한 회계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규제 당국의 감사가 들어왔을 때 정식 회계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XRP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거래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이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법적, 회계적 안정성의 문제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자산을 가지고 국제 송금망을 구축하라는 건 마치 공사판에 규격에 맞지 않는 벽돌을 쓰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판은 비용과 거버넌스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리플이 국제 송금 수수료를 극적으로 절감해줄 거라 믿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주요 상업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토큰화 예금이나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은행들은 굳이 외부에 통제 불가능한 자산인 XRP를 사용해서 송금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자신들이 직접 발행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면 법적 문제도 없고 회계 문제도 없으며 거버넌스, 즉 통제권도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요 은행들은 JP모건의 JPM 코인 같은 자체 결제망을 구축하고 있고 시중 은행들의 예금을 토큰화해서 안전하게 송금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주장하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은행들이 굳이 리플의 길을 택할 이유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 톰 자크의 마지막 지적이었죠. 사실 이 부분이야말로 리플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성금융권의 흐름이 리플의 방식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죠.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은 이미 토큰화 예금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큰화 예금이란 은행에 있는 기존의 예금을
블록체인 위에서 디지털 토큰 형태로 옮겨 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금의 법적 최종성과 회계적 정체성이 완벽하게 보장되면서도 블록체인의 효율적인 송금 기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안정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겁니다. 리플이 제안하는 방식이 외부의 새로운 자산을 사용하자였다면 금융권이 선택한 방식은 기존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업그레이드하자에 가깝습니다. 금융권 입장에서는 당연히 후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프레임 전쟁입니다. 리플은 자신들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할 블록체인 네트워크라는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확장성과 효율성, 그리고 국경 없는 송금의 미래를 강조하죠. 반면 스위프트는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의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보완하는 역할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스위프트는 자신들의 중립성과 50년 넘게 쌓아온 신뢰를 강조하며 혁신은 내부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누가 송금 시스템의 미래를 정의하게 될까요? 리플이 스위프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인가? 아니면 스위프트가 블록체인 기술을 품에 안고 더 강력한 거인으로 진화할 것인가? 이 프레임 전쟁의 승자가 결국 미래의 송금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톰 자크의 비판이 리플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리플의 미래가 결코 장밋빛만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4가지를 반드시 주시해야 합니다. 첫째, 주요 은행들의 토큰화 결제 시험 및 스테이블, 코인 결제망 참여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JP모건, HSBC, 시티은행 등 글로벌 금융 공룡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들의 파일럿 프로그램 결과나 실제 상용화 소식은 리플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둘째, 각국의 스테이블, 코인 및 토큰화 예금 관련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정부와 규제 당국이 이 새로운 금융자산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규제가 리플의 편에 설지 아니면 기성금융 시스템의 편에 설지 지켜봐야 합니다. 셋째, 리플이 주장하는 비용 절감 효과를 객관적인 지표로 검증해야 합니다. 과연 리플을 사용하는 것이 토큰화 예금이나 기타 다른 기술을 사용하는 것보다 정말로 압도적으로 비용이 절감되는지, 그리고 그 절감 효과가 은행들이 감수해야 하는 법적, 거버넌스적 리스크를 상쇄할 만큼 충분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들의 거버넌스와 협력 구조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리플은 중앙화된 주체가 거버넌스를 이끄는 형태고 스위프트는 수많은 은행들이 협력하는 컨소시엄 형태죠. 과연 미래의 금융 시스템이 어떤 형태의 거버넌스를 선호할지, 그리고 리플이 더 많은 은행들과 협력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스위프트의 공개적인 비판은 어쩌면 리플의 기술력과 잠재력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인이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면 굳이 목소리를 낼 필요도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는 리플이 기성금융권이라는 거대한 장벽과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리플의 확장성과 잠재력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다양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며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플이 SEC 소송에서 부분 승소하며 한숨 돌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거대한 싸움이 지금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유익하셨다면 한 가지 더 중요한 정보를 드릴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보들이 여러분의 실제 투자 수익으로 이어지려면 실시간으로 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 담지 못한 핵심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무료 제공하는 특별한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절대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기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이곳에서는 리플처럼 큰 변화를 앞둔 종목들의 심층 분석 자료는 물론이고 시장의 중요한 뉴스나 속보가 뜰 때마다 가장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혼자 투자하며 느끼는 불안감? 이제 저희와 함께 나누고 해결하세요.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황금 같은 투자 기회를 제가 대신 포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닙니다. 수년간의 투자 노하우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장의 진짜 기회를 포착하는 전문가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방대한 정보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가짜 정보에 휘둘리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분석한 검증된 정보와 인사이트를 통해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 특히 리플의 경우 SEC 소송 종결 이후 새로운 투자 기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리플이 오를 때 리플 관련 수혜주는 10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정보를 그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런 고급 정보들은 개인적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독점 채널을 통해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숨겨진 정보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시려면 참여 방법은 간단한데요. 바로 이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고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간단한 설문과 함께 전화번호를 입력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양식에 맞게 제출을 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단돈 1원도 받지 않고 오직 정보만을 공유해드립니다. 부담 없이 제가 제공하는 정보들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의 날개를 달아줄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리플의 다음 스텝을 함께 준비해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